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에 DM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연을 청취해서 적극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조금 어려 보이기에 신분증 검사를 했고 20살인 걸 확인하고 술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손님들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일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는데요. 근데 술 마신 사람 중에 한 명은 미성년자인 거 아셨죠? 그 부분 책임은 지셔야 돼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셋 다 신분증 확인도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여자 손님 한 명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손님들 일행이다 보니 우리 직원이 신분증을 따로 검사 안 했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 학생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이 미성년자니까 자기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다른 한 명을 부른 것 같은데 어떻게 선처 안 될까요? 에이,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걸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일로 컵이나 의자 등이 깨졌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저는 그 일로 오히려 영업정지를 받게 생겼어요.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까지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바쁘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 신분증 검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미 이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뒤늦게 일행이 왔는데 검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게, 왜냐면 바쁘다 보면은 기억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미 했는데 또 가서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좀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요. 이걸 한 명 한 명 사정 다 봐줘가면서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안 봐주고 이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사장님이 좀 억울하신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요즘 미성년자들이 사실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 화장 다 하고. 그래서 누가 미성년자고 누가 어른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형제자매라도 있으면 같은 동성이면은 딱 보여주면 신분증 위조하지 않아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거. 딱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타격도 엄청나지만 그 이후에 영업이 일단 중단된 후에 시작되면 예전 같을 수가 없거든요, 영업이. 그래서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던 식품위생법이랑 청소년보호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다행히도 올해부터죠.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올해 6월 10일부터,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이 이런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청소년들이 점을 업주들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술을 판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그러니까 행정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을 면제하도록 이런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정 전에는 이런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적발하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 전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술을 먹고서는 돈이 없으면 일부러 신고를 하는 거죠. 아, 여기 사장님이 나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다 이러면 와가지고 이제 술값은 안 내고 이제 업주분들은 처벌받게 되고, 사실 이렇게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 이제 이런 점들이 개선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점들은 다행인데요. 사실 식품위생법에는 이런 행정처분,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 업주들에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만 내리는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면제 조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처벌에 대해서 면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조, 변조 신분증을 제시해서 술을 판 업주님들이 영업정지는 피해갈 수 있는 좀 이제 길이 생겼는데, 규정상 지금 이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 규정이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좀 왜 같이 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희가 보면 사실상 이런 사정들이 참작되어가지고서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대부분 기소유예로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발맞춰서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개정된 규정을 봐도 좀 안타까운 게 술을 먹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나 처분은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배달 어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주류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이제 편의점에서 만약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을 속여가지고서는 20대 청소년들이 와서 술을 사갔어요. 그러면은 이 술을 판 친구는 처벌을 받고 술을 사간 친구들은 처벌이 안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고 소지하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술을 사거나 소지하는 걸로는 이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도 좀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술을 산 청소년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런 규정이 지금 없는 거니까. 사연을 보니까 만약에 폭행 사건에 아까 그 미성년자, 만약에 미성년자가 가담이 됐었더라면 그 미성년자는 소년법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1살 차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소년법의 적용 기준 시기가 선고 시기 때문에 오히려 형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은 그 시기에 따라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폭행죄가 문제가 되고 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무래도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이런 치료비, 그리고 뭐 정신적인 위자료 등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은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한테는 민사소송 제기 못한다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아니고 미성년자도 상대로 해서 표를 제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 피고로 삼으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우리 판례가 이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이제 12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연령이면은 피고로 이제 둘 다 피고로 지정해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럼 누구한테 이제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파손한 사람이 3명이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더 많이 한 것 같고 뭐 한 것 같고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요 3명에게 공동으로 이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니까 굳이 이제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지 말고, 예컨대 손에 나신 게 지금 뭐 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뭐 갑, 을, 병 이렇게 공동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